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장렬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포함해서 사이클 주식이라는 거는 3년 동안 이익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ROE가 30% 40% 나더라도 그 다음에 이익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갔던 이 사이클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간해서 PER 넘버로서 높게 안 줘요. 그러니까 싼 거야. 샌디스크가 그렇게 이익이 있더라도 PER이 10배가 안 되고 마이크론이 그렇게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고작지 11배예요. 미국 주식이 얼마야? 22년치 23년치 때리고 있잖아요. PER 23배니까 왜 이렇게 안 쳐주냐고. 사이클이 변동이 되니까 PER는 안 쳐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10배 11배 되는데 삼성전자는 29만 원 되더라도 7배도 안 되는데 그건 뭐냐 이거지. 그렇죠.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낸드 업황은 메모리 전반 흐름과 어느 정도 동조화된다고 보시나요? 네, 낸드는 동조가 되죠. 근데 메모리가 아까 얘기했을 HBM 같은 컴퓨팅을 많이 하는 메모리가 있고요. 일반 D램이 이거는 이거 잘 시스템 돌아가는가 관찰하는 게 CPU인데 그 관찰하는 거 메모리 정도가 일반 D램이고 PC 휴대폰에 쓰는 게 일반 D램이고 그다음 낸드는 뭐죠? 우리가 잘 기억을 안 하는 거 추억 속의 기억처럼 가끔 꺼내내는 거 가끔 꺼내는 메모리가 낸드예요. 그래서 마진은 아까 말한 HBM이 원래 높았고 일반 D램이 낮고 낸드는 굉장히 낮았어요. 딱 이런 들어갈까요? 25년도 초에 지금 D램 가격이 마진이 60%, 70%, 80%잖아요. 근데 1년 전에 일반 D램은 마진이 20, 30%였고요. HBM이 50%였고요. 아까 낸드 지금 물어본 거 낸드는 적지 않습니다. 지금 1년 만에 완전 천지기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조하느냐? 동조하죠. 당연히 동조하죠. 이쪽에 생산이 부족해서 이쪽 생산을 많이 해주면은 낸드 더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누가 낸드를 생산하겠어요? 왜? 마진이 적자고 지금도 마진이 높아져도 고작 40%입니다. 고작 마진이 40, 50%입니다. 40, 50%가 고작이라 말씀드리죠. 왜? 일반 D램하고 HBM 60%, 80%니까. 그래서 낸드는 낸드 자체 수요가 준다 떠나서 낸드를 생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좋은 거.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젠슨 왕이 1월 8일날 CES에서 얘기한 게 절정적이었어요. 그날 이 카멘트 때문에 우리의 그 샌디스크가 거의 상한가. 우리나라도 20몇 프로 났죠. 샌디스크는 낸드, SSD 만드는 회사인데 젠슨 왕이 얘기한 게 원래는 HBM이 있고 여기 일반 D램이 있고 요게 AI GPU 블랙웨어 이렇게 할 때 요거 하나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있고 그 다음에 HBM이 8개 들어가 있고 CPU가 있고 또 CPU 옆에 일반 D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낸드라는 거는 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옆에 있는 SSD 가끔이었는데 이 SSD를 요 아래 AI 가속기 아래 또 들어올 필요가 있다. 이 메모리가 필요하다. 기억하는데 가끔 끄집어내는 기억 메모리도 여기 같이 붙여야 된다. AI 가속기 안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젠슨 왕이 1월 8일날 CES에 얘기한 게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를 이른바 ICMS라고 추론형 메모리가 되면서 이 메모리하고 스토리가 바뀐다. 이거 인퍼런스, IC, C, 컨텍스트, 추론, 그 다음에 컨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맥락이죠. 추론할 때 맥락을 잘 이해하게끔 메모리 스토리지, ICMS의 구조로 바뀐다 해가지고 낸드를 갖다가 AI 가속기 안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낸드가 이 폭발적이다 얘기예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낸드 수요가 얼마냐? 휴대폰 갑자기 한 15%가 생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낸드 수요가 확 터진 거예요. 그렇게 된 것에서 낸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낸드 자체 수요가 터진 게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D램 쪽하고 HBM 쪽에 신경 쓰다 보니 이거 더 생산을 못해서 수급이 풀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조가 된 거죠. 그럼 이게 수급이 언제 풀릴 것이냐? 그 다음 질문이 있을 것인데 공급을 늘리기 시작해도 아까 6개월, 9개월 걸리니까 낸드가 먼저 좀 공급이 풀릴 것 같긴 한데 수요가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일반 D램이나 낸드나 둘 다 올 4, 4분기까지는 의미 있게 공급이 확 늘지는 어려워요. 의미 있게 확 늘지 어렵더라도 늘 것 같다는 증정한 거면은 가격 내고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률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격 상승률은 3분기부터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익 추정치 상향 속도와 주가 반응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삼성전자가 노무라에서 얘기한 245조 올해 영업이 내년에 300 몇 조 이렇게 얘기한 수치가 있어요. 목표 주가 29만 원이죠. 물론 28년 포켓은 없습니다. 그 29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로 따지면은 이익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이익으로 따지면 PER이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아니 이익이 200 몇십조, 300조 한다면 이 이익은 국내 애널리스트보다 10%, 15% 이상 높은 거예요. 근데 목표 주가가 29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가? PER로 따지면 PER은 뭐죠? 1년치 또 어닝이 있는데 어닝을 10년치를 찾을 것이냐 5년치 쳐서 5배, 10배 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아까 10배, 11배 간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의 어닝은 이 친구 말에 의하면은 이러면 29만 원이 되더라도 6배가 안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닝이 계속 올라가는데 올해 4배 올라가고 내년에도 50% 40% 올라간다 해놨는데 PER이 6배가 안 된다고. 29만 원이. 그럼 뭐예요? 이 전망이 틀렸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완전 틀렸거나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녹화하면 또 난리 칠 텐데 김장렬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가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포함해서 사이클 주식이라는 거는 3년 동안 이익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ROE가 뭐 30% 40% 나더라도 그 다음에 이익이 떨어져서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갔던 이 사이클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간에서 PER 넘버로서 높게 안 줘요. 그러니까 싼 거야. 샌디스가 그렇게 이익이 있더라도 PER이 10배가 안 되고 마이크론이 그렇게 이익이 난리난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고작 지금 11배야. 미국 주식이 얼마야? 22년치, 23년치 때리고 있잖아요. 이 PER 23배니까. 왜 이렇게 안 쳐주냐고. 사이클이 변동이 되니까 PER는 안 쳐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도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이제 10배라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까 이 친구 그 커스터머냐면은 29만 원 되더라도 7배도 안 되는데 그건 뭐냐 이거지. 그렇죠.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을 보고 있다는 사람들의 퍼셉션이 바뀌지 않는 한 PER은 여간에서 10배, 10배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 아까 이 300조 이렇게 하는 친구 하면은 내년 기준으로 PER 10배 하면요.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에 36만 원 들어가요. 36만 원? 그렇지.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가 낮게 잡은 거 기준으로 하더라도 PER 10배 하면요. 무조건 2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배가 잘 안 돼주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6배, 7배, 8배 올해 기준으로는 한 이제 9배 되고 있는데 여간에서 10배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이클이다.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는 그럼 제가 아까 28년 얘기했는데 20년, 27년도 좋다가 28년도 이익이 50% 떨어지거나 30% 떨어져 70%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밸류를 어디 쳐야 돼? 26년부터 28년 떨어지는 거 신경 써야 돼? 아니 27년, 28년, 26년, 27년 좋으니까 28년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고해야 돼. 보세요. ROE가 말이죠. ROE라는 게 한 해에 어닝을 버는 거는 내가 에퀴티 들어가고 리턴 받는 게 내가 100을 투자해서 10을 보면 ROE가 10%죠. 그럼 ROE가 10%면 일단 PBR이 1배예요. 그럼 ROE가 만약 30%면 PBR이 3배. 이렇게 심플하게 초등학교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복잡한 식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한 해 9%, 10%, 30%, 40% 하다가 그 다음에 10% 나면 대체 어디를 밸류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른바 서스테이너블 ROE라 해요. 서스테이너블 ROE, 지속 가능한 ROE. 그래서 지속 가능한 ROE는 사이클을 봤을 때 한 5년치 정도는 쳐줘요. 5년치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4년도, 5년도, 6년 치렀는데 이 애널리스트 250조, 300조 하면요. 24년, 26년도, 27년도 ROE는 무려 삼성전자가 40몇 프로 나옵니다. 40몇 프로? 근데 25년도, 4년도에는 더 낮았죠. 한 자릿수도 있고. 그럼 28년도에 이익이 27년도에서 어닝이 30%, 50%, 70% 떨어지면 ROE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평균했을 때 ROE가, 평균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익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도 지금보다 내려가더라도 한 90조, 100조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평균 ROE를 따지면 ROE가 아마 5년 평균 ROE가 얼마 나올 수 있냐? 시나리오에 따라서 20%에서 30% 사이가 나와요. 20%, 30% 나오면 이게 밸류에이션 얼마 주냐? PBR 할 때 PBR은 ROE 마이너스 터미널 그로스 나누기 COE 마이너스 터미널 그로스예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제 강의 들어오시고 심플하게는 터미널 그로스 빼면은 ROE는 PBR은 ROE 마이너스 나누기 COE인데 COE는 코스트 오브 에퀴티니까 누가 투자나 나한테 돈을 맡겼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 그게 COE고 코스트 오브 에퀴티고 위에 ROE는 실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ROE 얘기했잖아요. ROE가 27년, 8년 가다가 26년 가다가 28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떨어진다 가정했을 때 평균 했을 때 ROE가 26년도, 27년도 40%가 아니고 평균 ROE는 30%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 평균 ROE가 30%에서 20몇 프로 되는 그 ROE를 위로 놓고 나중에 코스트 오브 에퀴티 보통 한국 투자할 때 기대하는 거 그게 10% 정도면 그 나누면은 그럼 PBR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20만 원이 목표 주가일 수도 있고 30만 원이 목표 주가일 수도 있어요. 설사 올해 내년도가 200 몇십조 하더라도 200 몇십조, 180조 그것이 큰 차이를 목표 주가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사가 얘기한 거는 PBR 3배로 29만 원. PBR 3배의 PBR 3배라는 거는 ROE를 서스테이너 ROE를 30% 이하로 보는 거고 그걸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PER은 고작 7배밖에 안 준다. 이렇게 계산해 나오는 거지. 그거는 사이클을 특성화하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그게 안 되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전 국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목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남들이 좋은 이 시스템을 깡그리 무시하고 싶어 하는데 뭐 무시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외국인이나 그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70몇 조, 올해 70몇 조 시작해서 지금 300조, 200몇 조. 주가, 이익의 전망이 3배 올랐는데 주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그렇게 안 오르죠. 그럼 뭐냐?
리레이팅이 된 게 아니고 사실 디레이팅이 되거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익이 왜 올라갈 때도 무조건 이익점만 많고 주가가 안 오르냐는 것은 시클리컬리티에 대한 생각이 갖고 있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뀌길 바라요. 투자가들 생각이 바뀌길 바라는데 제가 바꾸라고 얘기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실적 증명으로 가면서 결론은 20년, 17년 숫자가 노무라게 하는 것처럼 한국의 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면서도 28년도 이익도 안 꺾일 수도 있다. 28년 이익이 똑같아도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폭발하는 거, 부동산 자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 있는데, 우리 예탁 자금이 110조가 아니고 300조 돼가지고, 300조? 안 될 것 같으세요? 부동산만 왕창 깨지면 200조, 300조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가능성을 알고 있더라도 그걸 예측의 범위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코스닥 사고 난리에서 코스닥도 2천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30만 원 가고, 하이닉스도 200만 원 부르면 좋겠지. 200만 원 불러봤자 PER이요. 하이닉스가 PER이요. 오늘도 나온 국내 증권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올해 177조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근데 고작 목표 주가는 145만 원밖에 안 돼요. 왜 PER이 10배면 180만 원인데 왜 그렇게 안 부를까? PER 10배 안 줄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를 투자가들이 바꾸지 않으면은 이 전망하고 주가 올라가는 거, 목표 주가 올라가는 건 계속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ROE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ROE를 하더라도 아직 목표 주가가 괴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얘기했을 때 낮게 잡아도 20만 원, 높게 잡을 때 30만 원. 하이닉스도 낮게 잡아도 이게 한 100만 원 나오고요. 높게 잡으면 한 이것도 180만 원 나와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아직도 룸 투 그로우 할 게 있다. 하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안 달란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간격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1월 말, 2월 초 구정 지날 때까지 만약에 이미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 비중이 한 50%, 60% 갖고 있으면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목매달아서 여기서 새롭게 신규 투자하는 게 그게 절대 지상과제의 우선순위냐? 이건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다른 주식이 안 보인다니까. 얼마 전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주는 내려가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는 순환매도 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를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채운 사람들은 이런 걸 눈치 보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철저히 이제 내려가면 산다. 왜? 아까 말한 삼성전자가 30만 원 목표 주가가 현실에 바로 될 수도 있지만 꽤 오랫동안 20만 원에서 스트러글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은 18만 원, 16만 원대 얘기했기 때문에 또 비난을 하겠죠. 16만 원, 18만 원대 얘기해가지고 내가 팔았다? 야, 이거 보세요. 18만 원, 16만 원 될 때는 이익 전망이 달랐다고. 그 이익 전망은 젠슨항이 아니고 젠슨항의 할아버지라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그 최태원 아저씨가 나와서 1,000억 달러가 이익이 난다는 오늘 그런 얘기 했다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1개월 전에 자기 회사 주식의 이익 전망이 이렇게 달라질 줄 최태원 씨는 알았을까? 최태원 회장은? 그럼 거기 있는 CEO는 알았을까? 그 사람들은 몰라. 삼성전자 한이 있어도 모른다고. 그만큼 이렇게 달라진 거는 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주가는 그런 걸 확인하면서 가되 정확히 이익 전망하고 주가가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안정 구간에 들어가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변동성은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게 말이 엎어야 있는데 안정이 뭐냐 이거지. 26년, 27년도 포캐스트가 200 몇십 년인데 28년도에 멈추면 안정해. 28년도에 50% 마이너스 나더라도 100 몇십 나니까 작년에 45조보다 아니니까 26년, 27년 가다가 28년도에 27년도에서 어닝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네? 반토막이 아니고 70% 떨어지더라도 작년도 25년도 이익보다 2배 많다고. 그럼 이걸 안정이나 봐야 돼요?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대답하기 애매하죠? 대답을 못하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28년도 이익이 내려가는 거 장점을 준다면 안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실적이 꺾이는구나 생각하면 주가는 그 순간부터는 안 가. 거꾸로 26년 7년도 이익이 240조, 300조 이렇게 안 올라가고 170조, 200조, 그 다음에 28년도가 210조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더 바람직해. 근데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30년 동안. 근데 이번에 만약에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면 사이클이 틀렸구나,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가들이 밸류에이션 달리질지도 모르지. 전문가들이라는 거, 펀드 매니저들은 잘 모르고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 50만 원 부르고 하이닉스 250만 원 부르고 부를 수도 있죠. 근데 논리적 근거는 없잖아요. 돈을 많이 운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희망하는 거하고 바라보는 거 다르다는 거지. 안정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안정이라는 것이 꾸준히 매년 30% 올라가는 거, 그게 배경이지. 왜 TSMC가 PER이 24배 하는지 알아요?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이게 중간에 확 떨어지지 않으니까. 메모리는 100% 200%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험이 아직도 트라우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안정이라는 말 자체에 약간 어색한 겁니다. 이게 안정화되려면 꾸준히 30% 올라가서 서스테이너 ROE가 안정적으로 보이면은
같은 ROE에서도 PBR을 좀 높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직은 성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정의 구간에 대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호플리 주가가 이익이 30% 100% 올라가다 푹 빠지는 게 안 일어나면서 그걸 안정이라 한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과거에 삼성 하이닉스가 5배, 7배 PER, 삼성전자가 7배, 9배 요 굴레에 있는데 PER 따졌을 때 이 넘버를 높여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한 8배에서 10배. 삼성전자는 10배에서 12배 갈 수 있어요. 이 안정적이라는 걸 받아 빼면은, 삼성전자가 10배에서 12배 가면은, 제가 저번에 한 1월 19일날 제가 기분 좋은 상상이라는 그 방송에서 얘기한 삼성전자 30만원, 하이닉스 8배에서 10배 정도 가면은 150만원. 그러니까 30만원, 150만원이 타겟업을 하다는 상상을 한 달 전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익이 뒷받침되는 포켓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만약 28년도에 확 빠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면은 이 포캐스트에 대한 걸 까먹고 다시 서스테이너블 ROE로 PER로 앉았고 PER로 높게 하는데 PBR로 낮게 하면은 언제든지 20만 원하고 한 110만 원 정도에서 계속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동시에 지금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반도체 쪽에 주목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디를 주목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흥행했을 때 소부장을 주목하고 싶잖아요. 소부장은 천차만별입니다. 첫 번째, 소부장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지 못하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만 최근에 조정받은 게 PCB가 미리 조정받았어요. 이수페타시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하다못해 두산에 공급하는 재료업체 중에서 두산도 재료인데 CC에 거기에 다시 재료업체인 파미세 이런 주식도 있어요. 그래서 PCB가 다시 좀 올라가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봅니다. 밸류에이션이 조금 상대보다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부장이라면 소재하고 장비인데 장비주는 전통적으로 유진테크,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세죠.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만 제대로 하면은 좀 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애널리스트 간의 리포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 업데이트가 뜸하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같이 부울장이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있을 때는 애널리스트 업데이트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지금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목표 이익보다 이 전망보다 한 10% 정도 좀 오버할 수 있다는 정도는 열어놔야 돼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또 쫓아갈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PCB, 그 다음에 장비주, 그 다음에 HBM주는 좀 쉴 것 같고 낸드 관련되는 주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반도체를 만약에 100을 가져간다. 내가 100이라는 것도 반도체가 전체 포트에서 50, 60이라 합시다.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채울 것이냐, 소부장으로만 채울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담되기 때문에 둘 다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이 소부장으로 이거 삼성전자 대신한다? 그거 너무 투 리스키.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100%하고 이거를 안 늘어난다? 이것도 애매하죠. 적절한 배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타 똑같아요. 8대 2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이면은 나머지 소부장은 2로 하고 이 종목은 20% 하당하는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중에 PCB 정도를 하나를 넣어주는 게 적절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 어떤 종목을 쫓아가야 된다 하면은 커버를 안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커버를 해.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또 커버를 해. 그러면 쫓아가면 돼요. 거래가 늘어나고. 커버를 안 한다 커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 근데 그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애널리스트 커버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확신이 90%예요. 이거 거래량을 따라줘야 되겠지. 만약에 거기에 한 이틀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다. 그거는 거의 확신이에요.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을 커버하고 변동도 sem하지 않은 주식은 이런 불장에서는 따라가는 게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 게 소부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 어떤 신호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꺾이는 거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한 자리 떠 내려갔을 때. 지금 80% 90% 넘어가잖아요.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5%다. 그러면 일단 이 치료를 해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들어갔다. 그러면 많은 이익 실현 하시는 게 맞습니다.